안녕하세요. 이번 모스트 아카데미에서 IB 이컨 Y1 클래스를 맡게 된 문예빈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본격적인 코र्스에 앞서서 이 수업이 어떠한 방향으로 전개가 될지, 그리고 어떠한 것들을 목표로 두고 학습하게 될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이컨의 기본적인 실러버스를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컨에는 크게 세 챕터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Microeconomics, 두 번째는 Macroeconomics, 그리고 세 번째는 Global Economy입니다. 사실 작년까지만 해도 이 Global Economy라는 챕터는 International 그리고 Development라는 두 가지 챕터로 나눠져 있었는데요. 올해부터 이컨 실러버스가 조금 개정이 되면서 두 가지 큰 챕터가 글로벌 이코노미라는 하나의 챕터로 통합이 됩니다. 그래서 분량 자체도 앞에 두 챕터보다 굉장히 많은 편이고, 또 앞으로 이 글로벌 이코노미가 페이퍼들에서 어떠한 형식으로 출제될지 아직은 예상할 수가 없기 때문에 조금 더 많은 대비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 실러버스에서도 글로벌 이코노미의 분량이 조금 더 많다는 사실을 알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theories랑 어떤 현상들을 배우기 전에 가장 먼저 학습해야 할 게 뭐냐면 assessment component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이걸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면 사실 우리가 이 코र्스를 듣는 이유는 내신에서든 혹은 파이널에서든 IB 이컨을 만점을 받기 위해서 듣는 것인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실제 시험에서 페이퍼들에서 어떤 형식으로 시험을 보게 되고, 그리고 theories를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지를 미리 알고 가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번 코र्스에서는 페이퍼 1과 페이퍼 2를 중점으로 수업을 할 예정이기 때문에 두 가지 페이퍼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페이퍼 1의 경우는 1 hour and 15 minutes가 주어지게 되고요. 3 questions 중에서 한 가지를 골라서 대답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페이퍼 1 역시 올해 이컨이 개정이 되면서 변화가 좀 생겼습니다. 작년까지 그리고 근 10년간 IB 이컨 테스트에서 페이퍼 1은 마이크로 그리고 매크로 이렇게 두 가지 챕터로 시험을 보게 됐었는데요. 올해부터는 글로벌 이코노미까지 포함이 되면서 사실상 전 범위를 시험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범위도 굉장히 넓어졌고 시험의 난이도도 올라갈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 굉장히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이 페이퍼 1의 경우 SL은 20% 그리고 HL은 30%를 구성하게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페이퍼 1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이제 example question들을 한번 보면은 이 페이퍼 1은 항상 두 개의 파트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Part A와 Part B가 있는데요. Part A의 경우는 제가 노란색으로 하이라이트한 부분을 봐주시면 explain, analyze와 같은 키워드와 함께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Part A에서는 무언가 현상이나 이론을 단순하게 설명해라 하는 문제들이 출제가 됩니다. 여기서 나의 견해를 덧붙일 필요는 없고요. 그냥 네가 외웠고 네가 공부한 그 theory들을 한번 설명해봐 라는 질문들이 주를 이루게 됩니다. 반면에 Part B를 보시면 핑크 하이라이트로 된 키워드를 살펴보시면 discuss, evaluate 이런 단어들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파트에서는 단순히 설명하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설명을 한 번 더 평가해야 하는 그런 질문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보통 이 Part A와 Part B는 연관이 되어 있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 example를 한번 살펴보자면 Question A에서는 Explain how welfare laws may result from monopoly power. 그러니까 모노폴리 파워가 어떠한 이유로 그리고 어떠한 현상으로 welfare laws를 만드느냐에 대해서 설명하라 라는 질문이 나오게 됩니다. 이건 단순히 설명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theory를 잘 외우고 간다면 크게 어렵지 않은 질문이 되겠고요. 반면 Part B의 경우에는 방금 네가 설명한 그것에 따르면 모노폴리 파워는 필연적으로 웰페어 러스를 만드는데 그러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government policies 중에서 어떤 게 가장 효과적이냐, 그리고 진짜로 그게 효과적인지 혹은 다른 해결 방안이 있는지에 대해서 물어보는 질문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Part B 같은 경우에는요, 보통 A에서 answer한 질문 그 내용을 토대로 한 번 더 평가하고 내 견해를 덧붙이게 되는
그런 섹션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페이퍼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시험을 보기 전에 항상 형식을 외워두고 들어가야 돼요. 왜냐하면 들어가서 구조를 짜기에는 시간도 굉장히 부족하고 비효율적이겠죠. 그래서 이건 제가 코र्스에서 정말 100번도 넘게 강조할 부분인데 미리 한번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가 페이퍼 1을 쓸 때는 D, D, E, E, E 이렇게 5가지를 기억을 하고 들어가야 됩니다. 첫 번째는 definition, 우리가 economic terms, 질문에서 등장한 economic terms를 내가 define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평가를 받게 되고요. 두 번째는 diagram, 방금 그 질문에 연관되는 그래프를 잘 그릴 수 있는지에 대해서 평가를 받게 되고요. 세 번째는 explanation, 방금 질문이 물어본 것에 대해서 내가 잘 설명을 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 평가를 받게 되고요. 여기서 제가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사실 이 example part입니다. 왜냐면 앞에 definition, diagram, explanation 같은 경우에는 조금 의지가 있는 학생들이고 공부를 열심히 했다면 문제없이 답할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이컨 시험은 갑자기 새로운 걸 물어보진 않아요. 보통 우리가 공부한 걸 토대로 물어보기 때문에 뭐 답하는데 크게 어렵진 않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컨에서 6점과 7점을 가르는 가장 중요한 그 기준, 그리고 가장 중요한 스킬이 뭐냐면 이 example에 관한 겁니다. 다시 퀘스천으로 돌아가서 예시를 좀 들어보자면 예를 들면 이 Part A에서 모노폴리 파워랑 웰페어 로스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어요. 그러면 실제로 어떤 국가, 어떤 기업에서 모노폴리 파워를 행사하고 있는지 그리고 실제로 그 기업에서 어떠한 웰페어 로스를 만들어내고 있는지를 내가 알고 있다면 구체적인 example을 거기다 포함시킬 수 있다면 그것이 결국에는 6점에서 7점으로 가는 지름길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이건 시험은 6점과 7점에 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걸쳐져 있는 시험이에요. 그래서 이 차이점을 만들기 위해서 example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여기까지 이 4개가 바로 Part A에 해당이 되는 부분들이고 마지막 이 evaluation의 경우는 Part B에 포함이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Paper A의 경우에는 이러한 형식으로 구성이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페이퍼 2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자면 페이퍼 2는 2가지 질문에서 한 가지를 선택을 하게 되고요. 1 hour and 45 minutes가 주어지게 됩니다. 얼핏 봤을 때는 시간 되게 많은데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사실 그렇지가 않아요. 왜냐면 페이퍼 2의 경우에는 이렇게 reading article이 주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페이퍼 1과 가장 큰 차이점이 뭐냐면 페이퍼 1은 그냥 질문에 대한 나의 대답을 적으면 되는 건데 페이퍼 2는 일단 reading을 먼저 이해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reading article을 빠르게 읽고 그리고 빠르게 이해하고 내가 지금 답할 것들에 어떤 것들을 가져올 수 있는지를 파악할 수 있어야 하는데 결국에는 이 페이퍼 2는 앞선 페이퍼 1과 다르게 리딩 스킬이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을 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역시도 우리가 어떻게 빨리 읽을지 그리고 빨리 읽는 그 동시에 중요한 자료들을 어떻게 내가 빨리 뽑아낼지를 굉장히 중요하게 우리가 연습을 해야 하는데 이건 역시 코र्스 공부를 하면서 연습을 할 생각입니다. 페이퍼 2는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다음으로는 이 수업의 구성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수업을 진행하게 될 거냐면 일단 저는 모든 theories를 배우기 전에 첫 번째로 우리가 이걸 왜 배우지? Why are we learning this에 대해서 먼저 턱을 할 예정이에요. 이건 왜 그러냐면 이컨의 범위는 굉장히 넓어요. 특히 이번에는 글로벌 이코노미까지 모든 이 페이퍼에 포함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사실 한 페이퍼당 거의 800페이지에 육박하는 분량을 우리가 외워서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작은 theories들만 그냥 냅다 외워서 공부를 해서 가면 기억이 안 날 수도 있고 이게 뭐였는지 내가 생각이 안 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항상 우리가 지금 이걸 왜 배우고 있지라고 큰 토픽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첫 번째는 그걸 먼저 설명을 할 예정이고 두 번째는 저는 기출문제를 좀 많이 보여드릴 예정이에요. 왜냐면 어쨌든 우리는 시험을 봐야 하는 사람들이고 단순히 우리가 지금 이 theories를 이해하는 데 그쳐서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 챕터에서는 대체로 이러한 질문들이 출제가 된다라는 걸 미리 보여줘야 학생들도 공부하면서 어떤 방향으로 내가 가야겠구나를 감을 잡을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그 이론들에 대해서 자세하게 배우게 될 거고요. 마지막으로 저는 항상 다시 메인 토픽으로 링크백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학생들이 앞에 배웠던 것들을 까먹지 않도록 복습하는 그런 세션들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간단하게 제가 어떠한 식으로 수업을 진행하는지 마지막으로 보여드릴 예정인데요. 우선 우리가 Market Structure 이 챕터를 배우는 순간이 올 거예요. 제가 굳이 왜 이 챕터를 샘플 강의에서 설명을 드리냐면 학생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이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저도 지금 꽤 오랜 기간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데 6점과 7점을 가르는 그 기준에서 또 한 번 걸러지는 게 이 마켓 스트럭처 챕터인 것 같아요. 여기서 이해를 못한 학생들이 이권을 포기하게 되는 계기가 되기도 하고요. 여기서 이해를 잘한 학생들이 남은 챕터들도 굉장히 잘 해내는 그런 이제 역할을 하는 챕터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켓 스트럭처를 배우고 오늘은 이제 퍼펙트 컴피티션에 대해서 짧게 설명을 드려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일단 무작정 퍼펙트 컴피티션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막 배우는 건 크게 의미가 없어요. 우리가 이걸 왜 배우지? 라는 걸 먼저 기억을 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우리는 이 마켓 스트럭처 여기서 우리가 4가지 시장 구조를 앞으로 배우게 될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퍼펙트 컴피티션이고요. 앞으로 모든 시장 구조는 앞으로 4가지를 배울 거라고 했어요. 그런데 모든 시장 구조는 우리가 크게 3가지로 나눠서 공부를 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요. characteristics예요. 이 시장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가. 보통 한 4개에서 5개 정도가 있습니다. 각각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겠죠. 그래서 얘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먼저 공부를 하게 되고요. 두 번째로 중요한 건 굉장히 중요하죠. diagram 그리고 graph 요 2가지입니다. 뭐 같은 단어고요. 이게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사실상 이 챕터는 이 그래프를 그릴 줄 아느냐에 모든 게 달려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굉장히 복잡한 그래프들이 많이 나오고 외워야 할 것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안심하셔도 될 거는 이게 제일 힘든 챕터예요. 마이크로에서도 그렇고 매크로에서도 그렇고 이렇게 복잡한 그래프는 여기서만 나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그래프를 잘 외워야 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은 결국에 short run과 long run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제가 아까 paper 1에 대한 설명을 하면서 part A는 설명, part B는 평가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여기서도 이제 그게 구분이 되는데요. 이 앞에 2가지는 보통 part A에서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perfect competition의 characteristics가 뭐야? perfect competition graph도 그릴 줄 알아? 이런 거는 이제 part A에서 물어보는 거고요. 파트 B에서는 뭘 물어보냐면 제가 평가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어떤 걸 물어보냐면 그래 perfect competition이 그런 characteristics랑 그래프를 가지고 있구나. 그러면 perfect competition이 short run과 long run에 어떤 장점이 있고 어떤 단점이 있는지 알고 있어? 이런 질문들을 하게 되고요. 혹은 다른 시장 구조들 제가 아까 4가지의 시장 구조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다른 3가지 시장 구조와 비교했을 때 perfect competition은 어떠한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는지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 것 그게 이제 part B에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이 마켓 스트럭처 같은 경우는 거의 모든 질문들이 이러한 형식으로 출제가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다른 챕터보다 예상하기가 쉽기 때문에 너무 겁먹지 말고 시작하셔도 되는 챕터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공부를 하기에 앞서서 기출문제를 한번 보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여기 7.4를 먼저 보시면 Using diagrams, explain under what conditions a perfectly competitive firm will continue to produce in the short run even though it is making a loss and shut down in the long run. 네, 지금은 무슨 말인지 전혀 이해가 안 갈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건 지금 perfect competition이 short run에 어떻고 long run에 어떻냐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봐 라는 질문을 하고 있구나. 그럼 내가 이런 걸 배워야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B에서는 뭘 물어보냐면 Perfect competition is the only market structure where efficiency is achieved. Therefore, it should always be the preferred form of market organization. Evaluate this view. 방금 말한 그 스테이트먼트에 대해서 네가 한번 평가해봐라 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여기서 따로 언급은 하지 않았어요. 그냥 perfect competition 얘기만 나오고 있지만 결국에 이 챕터에선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비교와 평가가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나중에 배울 모노폴리나 올리고폴리 같은 마켓들과 비교를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perfect competition이
efficiency가 가장 좋은 마켓이다 라는 문장에 대해서 너는 어떻게 생각하냐? 그러면 우리가 비교를 하기 위해서 다른 마켓들을 가져와야겠죠. 그래서 monopoly의 efficiency는 이렇고 oligopoly의 efficiency는 이래요. 그래서 perfect competition과 비교했을 땐 뭐가 더 나은 것 같아요? 라는 대답을 할 줄 알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7.5를 한번 또 보시면 Using diagrams, explain under what conditions a perfectly competitive firm will shut down in the short run and shut down in the long run. 뭔가 굉장히 비슷하죠? 방금 여기 point 4에서 봤던 A 질문과 상당히 유사합니다. 이게 지금 기출문제거든요. 여기서 알아갈 수 있는 건 뭐냐면 마켓 스트럭처 물어볼 때 물어보는 패턴이 굉장히 비슷하구나 라는 걸 우리가 알아갈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part B를 또 마지막으로 보면 Compare and contrast the profit maximizing firm in perfect competition and monopoly with respect to price and output levels. 여기서는 대놓고 비교를 하라 라고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profit maximizing firm이 perfect competition에 있을 때와 monopoly에 있을 때 어디에 있을 때 조금 더 이로울 것인지에 대해서 네가 한번 평가해봐라 라는 질문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기출문제가 출제가 된다라는 걸 염두에 두고 공부를 하게 되면 내가 공부를 할 때도 이걸 좀 더 기억해야겠다라는 감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먼저 설명을 하고 저는 보통 수업을 시작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남은 시간 동안은 perfect competition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이 챕터에서 가장 먼저 봐야 될 건 characteristics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perfect competition의 특징에는 무엇이 있느냐? 중요하게 3가지가 있고요. 이거는 꼭 외워야 하는 섹션들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There is a very large number of firms in the industry. 앞으로 우리가 배우게 될 남은 시장 구조들과는 달리 perfect competition에는 굉장히 많은 firm들이 있습니다. 다수의 firm들이 존재를 하게 되고요. 두 번째 특징은 All the firms in the industry sell a homogeneous or identical product. 모든 firm들이 정확하게 동일한 제품을 판매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제품을 전혀 다르게 생산하지 않는 거예요. 모든 firm들이 정확하고 똑같은 프로덕트를 생산하게 될 것이다. 이게 이제 두 번째 특징이고요. 세 번째 특징, 굉장히 중요한 특징입니다. 이건 꼭 기억해 두셔야 하는데 There are no barriers to entry into the industry. Barriers, 이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뒤에 모노폴리를 배울 때 더 자세하게 배울 거예요. 모노폴리 같은 경우에는 perfect competition과 다르게 barriers가 있어요. 장애물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내가 모노폴리 시장에 나도 firms로 들어가고 싶어도 거기서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단 말이죠. 장애물들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모노폴리에는 쉽게 들어갈 수가 없는데 이 perfect competition 같은 경우에는 그러한 barriers가 존재하지 않는다. 가장 중요한 특징이죠. 그래서 결국에 이건 뭘 뜻하는 거냐? 내가 언제든 자유롭게 들어갔다가 나올 수 있다. 굉장히 중요한 특징이에요. 제가 여러 번 강조하는 이유가 있죠. 이걸 알아야 우리가 그래프를 그리고 이해할 때 훨씬 더 쉬울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시범 강의이기 때문에 다 이해가 안 가실 수도 있지만 우리가 이 perfect competition을 배우기 전에 앞에서 revenue, cost에 대해서 자세하게 배울 거예요. 그런데 이걸 이제 상기를 해야 우리가 perfect competition을 배울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요약을 해주고 있는데요. 간단하게 보자면 total revenue 같은 경우에는 the total earnings of a firm from the sale of its output, 매출인 거예요. 그래서 firm이 다 팔아서 벌어들인 돈, 그걸 그냥 total revenue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marginal revenue의 경우에는 the additional revenue of a firm arising from the sale of an additional unit of output. 그냥 보면 이해가 안 가요. 그래서 우리가 식을 한번 봐줘야 되는데 이 marginal revenue의 경우에는 total revenue를 우리가 total quantity로 나눠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를 더 추가적으로 팔았을 때 내가 추가적으로 얻는 이익, 그걸 우리가 marginal revenue다 라고 설명을 할 수 있고요. 지금은 다 이해가 안 가더라도 괜찮습니다. 이 marginal이라는 건 우리가 앞에서 이 챕터를 배우기 전 챕터에서 굉장히 자세하게 배울 것이기 때문에 일단 이 정도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average revenue는 뭐냐면 revenue per unit of output, 각 아웃풋마다 할당되는 revenue가 얼마인가, 요거에 대한 이제 키워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중요한 건 뭐냐면요. perfect competition의 그래프, 본격적인 그래프는 아직 등장하지 않았어요. 이렇게 간단하게 생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이 그래프를 그려보냐면 perfect competition의 경우에는요. 일단 마켓에서
서플라이가 있고 디맨드가 있겠죠. 그리고 이것들이 만나는 지점에서 우리가 생산을 하게 될 거고요. 프라이스는 여기서 정해지고 퀀티티는 여기서 정해지게 될 겁니다. 그런데 perfect competition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무엇이냐? 바로 우리가 이렇게 perfectly elastic한 그래프가 그려진다라는 겁니다. perfectly elastic이 뭐죠? 라고 물어보실 수 있어요. 이것도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이 perfectly elastic은 chapter 3에서 우리가 또 배우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 perfectly elastic은 지금 간단하게 설명을 하자면 어떤 것이냐면 price가 어때요? 지금 고정이 되어 있죠. fix 되어 있어요. 움직이지 않아요. 가격이 움직이지 않아요. 이거는 perfect competition의 유일한 특징입니다. 남은 다른 모든 세 가지의 시장 구조에서는 가격이 바뀌어요. 움직이는데 perfect competition에서는 fix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건 우리가 아까 배웠던 characteristics랑 굉장히 큰 연관이 있겠죠. 그래서 이걸 배우는 게 우리가 뒤에 이제 perfect competition의 그래프를 배우면서 설명을 하게 되겠지만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자면 우리가 정확히 동일한 아웃풋을 생산한다고 했어요. 모든 firm들이. 그러면 우리가 조금이라도 가격을 올리려고 내가 firm인데 조금이라도 가격을 올리려고 하면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어떻겠어요? 어차피 모두가 똑같은 제품을 파는데 이 사람한테서 살 필요가 없게 되겠죠. 그래서 price는 fix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또 어떤 학생들은 물어봐요. 그럼 가격을 높이는 거 말고 낮추는 건 안 돼요? 낮추는 건 될 수도 있겠죠. 그런데 내가 firm, 프로듀서 입장에서 지금 P2에 픽스가 되어 있어서 P2를 받을 수 있는데 내가 굳이 더 낮춰서 받을 이유가 있을까요? 없겠죠. 그래서 P2라는 곳에서 가격이 픽스가 된다. 그리고 이게 perfect competition의 굉장히 중요한 특징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데모 수업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수업이 진행된다 라는 정도만 설명을 드리려고 하고요. 이번 겨울 커리큘럼에서 여러분들을 뵙기를 기대하면서 데모 수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